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놀람 경기 박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내 몸의 항체 만들기, 면역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오늘 살펴볼 이미지입니다. 체내 염증이 없으면 건강한 유전자 구조가 형성이 되고 또 세균이 침입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면역 항체가 생겨나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하게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벌써 90번째 이야기입니다. 항체, 이게 싸워서 이겨야 항체와 면역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51쪽에서 78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보충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약이나 백신은 백혈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약이나 주사제는 죽은 백혈구의 체내 염증을 양산하여 사람의 유전자 구조와 체질까지 바꾸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세균이나 미생물, 항원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항원은 내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이 병원체는 공기,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생동물, 모기, 진드기, 뱀, 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내 자신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항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벌이나 모기, 뱀 등 병원성 생물체가 만들어낸 독성 물질에서부터 음식물 섭취 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백질, 설탕, 지방 등도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처럼 외부에서 무언가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면역계가 인식되거나 면역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바이러스나 생물체 등에 작용하는 유입 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러한 항원이 몸 안에 들어오면 항원과 싸워 이기거나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백질의 항체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면역 글로불린, 즉 면역력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항원에 특이하게 달라붙어 항원을 붙잡아 녹여서 함께 자폭하거나 혹은 백혈구가 연합하여 싸우기도 하고 혹은 대식세포에게 연락하여 쉽게 잡아 먹일 수 있게 하기도 하는 게 바로 항체입니다. 여섯 번째, 이 면역 글로불린은 혈액 안을 늘 돌아다니면서 항원의 정보를 분석하고 상호 교신하는 막의 비결합 항체와 막결합을 하여서 병원체와 싸우는 항체로, 이 항체가 바로 우리 몸을 완벽하게 방어합니다. 그래서 한번 싸워서 이긴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원은 아무리 들어와도 손쉽게 물리쳐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몸에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세균들과 함께 공존하며 삽니다. 따라서 몸속 세균의 종류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나 체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내 3대 세균이에요. 이 세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체질, 혈액형, 유전자 이런 것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생하는 관계가 바로 이 항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항체와 면역력은 적절한 병원균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장내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 이 장내 미생물들, 직제되고 세 가지 종류 이런 것 외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항체와 면역력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항원이 유입되면 결합하여 병원균을 비활성화시키는 면역 관련 단백질입니다. 즉 항체로 작용하는 면역 글로불린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항체는 아미노산이 폴리펩타이드 결합으로 Y자 모양으로 연결된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긴 사슬의 단백질과 짧은 사슬의 단백질이 결합하여 이 항원과 결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혈장에 들어있는 면역 글로불린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외막에 붙어서 그 외막의 세포 표피의 구멍을 뚫어 전해질과 액체가 들어가서 세균을 터져 죽게 만듭니다. 즉 함께 자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폭하면서 염증이 되겠죠. 세 번째, 이 항체는 비림프구가 분화하여 생성된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내 몸에 병원균이 침입하면 형질세포에서 그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종류의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하나의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항체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때 만들어진 항체는 그 항체를 생성시킨 병원균을 인식해서 한 번에 물리쳐낸 그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병원체를 쉽게 몰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항체, 면역력을 높이려면 적당한 병원균이 몸에 들어와야 합니다. 병균이 들어와야 항체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몸 안의 미생물들이 유전자 구조를 지켜내거나 바뀌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무균실 생활은 항체를 전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에 노출되면 항원에 의해 치명적으로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체내 염증이 낮을수록 항체와 면역력이 강력해집니다. 자, 탄저균을 잡아먹는 호중성 백혈구입니다. 탄저균까지 체내에 유입되면 잡아먹어요. 자, 첫 번째, 몸속의 혈액에는 350억 개나 되는 백혈구가 내 몸 어디엔가에 침투해 있을 병원균을 매일 찾아다니면서 상호 교신하며 바이러스나 적군을 찾아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항체의 정보가 없는 병원균이 체내에 들어오면 초기에는 항체 없으면 싸우다 바로 죽겠죠. 죽고 열나고 하면서 질병이 발생하다가 서서히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승리하기 시작하면서 몸이 서서히 나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체가 생겨있다 그러면 그 오는 쪽쪽의 바이러스나 세균은 바로 물리쳐낼 수 있겠죠. 세 번째, 이러한 백혈구의 평균 수명이 보통 4 내지 5일이죠. 물론 일주일 한 달간 백혈 대식 세포 있지만 그래서 이 백혈구가 살다가 죽거나 혹은 백혈구가 전투에서 죽어버리면 혈장에 녹아서 염증이 되죠.
그래서 이 염증이 많을수록 그 부위는 항체 생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러한 병원체와 싸우다 죽은 염증과 수명이 끝난 백혈구 시체가 체내에 자꾸 쌓이게 되는데 그 쌓이는 곳이 내 몸 가장 안 좋은 곳에 먼저 쌓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쌓인 만큼 결국은 적혈구 수치가 낮아지고 결국 그 부위는 저체온이 되고 면역력이 현저하게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위는 살이 찌거나 털이 나게 돼 있죠. 자, 다섯 번째, 이러한 현상이 가속되면 병원균을 죽이기 위하여 체내 염증이 과다한데도 주인장을 살려보려고 백혈구가 또 무제한 증식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뭐냐, 혈액암이나 백혈병, 코피가 터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체내 염증을 빼내는 혈류 손따기는 바로 최고의 예방과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러므로 평소 체내 항체가 생기도록 적당한 병원체와 공존하면 면역 기능이 강화되어 인체의 자연 치유 시스템을 살려내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죽은 백혈구의 시신들의 하치장이 있는 곳이 질병의 명이고 그게 바로 병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목에 물렸다 그 염증의 하치장이 생겨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거기가 주위가 이렇게 암적 요소 혹은 이렇게 붓고 비대해지고 종양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앞서 제시된 병원체와 싸워 죽은 백혈구의 시신 즉 염증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신장이나 간 등에서 분해되어 대소변에서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증이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저체온 부위, 살이 쪄있는 부위는 처리의 한계를 초과하거나 혈액순환이 느린 부위, 저체온, 여기에는 적혈구까지 연전, 양연을 띄어서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고 쌓이게 되면 팅팅팅 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막힌 혈관에 많이 쌓인 곳이 바로 질병의 병명이 됩니다. 그 막힌 곳이 폐에 많이 모였으면 폐암이 되고 숨이 차고, 자궁에 모였으면 자궁암이 되고, 무릎에 모였으면 관절염이 되고, 간에 모이면 간암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건강한 사람이 환경적인 충격으로 염증 지수가 높아지면은 이 주인을 살리려고 염증을 초기에 만드는 하치장의 장소는 어디냐? 바로 심장에서 제일 먼 쪽, 즉 손과 하반신의 발로 염증을 밀어보내기 때문에 몸이 허약해지면 손끝부터 발끝부터 차가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는 심장 가까운 중요한 오장육부를 살리는 인체의 자연 시스템입니다. 허혈은 예외죠. 허혈. 자, 여섯 번째, 따라서 체내의 염증의 하치장에 임시로 모아둔 염증을 빼내면 질병이 예방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혈류 손따기 제3의학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싸워서 이겨야 항체가 생겨나 면역 기능이 높아집니다. 이 다양한 지금 이미지는 다양한 항체가 생긴 것이죠. 항체마다 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전자 구조, 그래서 항체가 잘 생겨 있는 곳은 유전자가 건강하고 항체가 생겨져 있지 않은 곳은 유전자가 파괴된 곳이에요. 자, 첫 번째, 체내 염증이 과다하면 항체 생산력이 낮아지고 이미 유전자 구조가 변형되고 죽었기 때문에 낮아지죠. 면역 기능이 약하여 잦은 감기에서 여러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염증과 부족한 영양분으로 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 유전자 구조가 서서히 변형이 됩니다.
근데 서양의학은 이 변형되어 유전자 구조가 변형된 병신의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유전자 구조가 변형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인류가 건강해지겠죠. 자, 그래서 건강한 유전자 구조의 이미지죠. 세포 분열을 잘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이 체내 염증으로 유전자 구조가 바뀌는 원인 규명에 따른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살려내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유전자가 바뀌는지 아주 간단하죠. 자, 이미지 한번 보세요.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곳에는 이렇게 면역 글로불린 각기 다른 항체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된 곳은 보세요. 이미 유전자 구조가 염증으로 저체온 부위, 살이 찐 부위는 이미 유전자 구조가 이미 파괴되어 버렸어요. 여기는 항체, 면역 글로불린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항체와 면역력은 백혈구가 세균이나 외부의 항원, 병균, 침입자가 적군과 싸워서 백혈구가 이겨야 항체가 생깁니다. 지면 모두 염증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약이나 주사제, 백신은 그 건강한 백혈구까지 죽여버리죠. 죽여서 염증을 만들고, 즉 백혈구와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약이나 백신입니다. 여섯 번째, 실험에 의하면 무균실에서 자란 쥐는 세균에 노출시켰더니 자연 상태에 노출시켰더니 80%가 죽은 반면 자연 상태로 살아간 야생쥐는 똑같은 세균에 노출되는데 90% 이상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죠. 미생물과 늘 친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100조 개의 세포보다 더 많은 10배 이상의 미생물과 공존하는 게 우리 인체예요. 자, 다섯 번째. 그런데도 현대의학은 사람들을 무균실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균실 장사로 병원에서 질병을 양산하고 더 심화되는 꼴이 되는 실수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서양 현대의학의 모순이자 위대한 실수입니다. 자, 여섯 번째. 체내 사이 염증만 빼내면 모든 질병은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염증이 차있다. 그럼 염증을 제거하는 게 바로 혈류순 딸기예요. 자, 첫 번째, 현대의학은 우리 몸의 수비대인 백혈구가 저항할 수 없는 주사제나 백신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얄팍한 논리로 유전자 구조까지 변형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이상 체내 유익한 미생물에서 면역력까지 죽이는 약의 후유증으로 혈액암이나 대상포진, 백혈병, 암 환자를 양산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현대의학의 업적은 수명을 연장하는 데는 엄청난 기여를 하였지만 그 이면에 비실비실 나약해지거나 장애를 더 많이 양산하고 또 평생 약을 먹게 만들어 영원한 수익 창출에 기뻐하고 있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제발 약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따라서 이 제3의학은 인체의 융합 예방의학이죠. 그래서 융합 예방의학으로 치료 환경을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환경적인 여러 충격, 즉 항원으로부터 손에 만들어진 염증을 빼내거나 제거하면은 골수에서 건강한 피를 많이 만들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라면 콕콕 몇 개 콕콕 찔러서 이 피가 쭉쭉쭉 염증이 내려오면 결국은 이렇게 손이 골수가 따스해져서
건강한 인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약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것은 바로 체내에서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는 염증을 빼내어 질병을 예방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치료법을 함께 연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보세요. 여기 염증이 나오려고 막 무릎 등 바닥을 하고 있습니다. 염증. 그래서 이 염증 고름은 제살이 안 되죠. 생기기 전에 빼내거나 또 뭐에 있으면 빼내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에요. 자, 이야기 끝나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염증의 요인 공부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하권 378쪽에서 392쪽까지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91번째 이야기는 염증. 왜 염증이 만들어지느냐? 내 몸에 염증이 생기는 다양한 환경, 염증의 요인을 살펴봅니다. 내가 내 몸에 염증을 만들지 않으면 늙고 병들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염증이 만들어지는지 그 다양한 요소와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